이번 코너는 초대 손님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24시 초대석. 오늘은 충남대 신문 구나현 기자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구나현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충대신문 기자 구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구 기자가 소개해 주실 기사는요. 당신이 생명을 구하는 방법, 장기기증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장기기증에 대해서 평소에 잘 몰랐던 부분들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장기 기증 현황을 간략하게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 장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국제장기기증 및 이식등록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장기 기증자는 8.7명으로 스페인 48.9명, 미국 36.9명 등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네, 도표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장기 기증의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장기 기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나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뇌사기증은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사후기증은 사망한 후 기증하는 경우, 살아있는 자간 기증은 친족 간 타인 간의 친장, 간, 췌장, 폐액, 골수, 말초혈 등의 기증을 뜻합니다. 장기기증 신청 항목을 보면 기증 형태는 사후 각막기증, 뇌사시 장기기증, 인체 조직 기증 이 세 가지 중에 원하는 기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사후 각막 기증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에는 그 시력 관련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기증이 가능한 건가요? 안구 이식이란 손상되거나 정지된 안구의 기능 회복을 위해 이식하는 것입니다. 안구는 사후 6시간 이내에 채취가 가능하고 다른 장기와 달리 최대 2주까지 보관 가능한 특성이 있고요. 또한 안구는 혈관 및 신경 등이 포함된 하나의 장기로서 공막 이식 및 녹내장 수술 등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층이 많이 하는 라섹 수술은 각막층을 깎아내는 수술이어서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라식이나 라섹은 기증이 안 되는군요. 뇌사시의 장기 기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뇌사라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뇌사 시에는 각막 2개, 폐 2개, 신장 2개, 심장, 간, 췌장 등의 9개의 장기를 기증합니다. 뇌사는 되뇌, 소뇌, 뇌간의 모든 기능이 정지돼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 판정은 뇌사 판정 신청, 1, 2차 뇌사 조사, 뇌파 검사, 뇌사 판정위원회, 장기 기증으로 이뤄지며 뇌사 판정위원회는 의사 2명 이상과 비의료인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판정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뇌사 판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증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까다로운 뇌사 판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인체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는 인체 조직 기증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인체 조직 기증은 뇌사 또는 사망 후 인체 조직 기증, 즉 피부나 뼈 등이 시각장애, 화상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기증합니다. 현재는 기증자의 수가 부족해 국내에서 필요한 이식제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장기 기증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일단 설명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죠?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장기 조직 기증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 조직 기증 인지도는 98%,
인체 조직 기증 인지도는 46%이고 장기 조직 기증 의향은 67%였습니다. 기증 의향이 없는 사유로는 인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 33%와 막연한 두려움 30%가 가장 많았고 절차 이외의 정보, 즉 사후 처리나 예우 부족에 관한 것은 17%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 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까지 큰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사망 선고도 내려지지 않은 시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거부감을 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기증을 할 시에 시신을 본래의 모습으로 최대한 복원해 유가족들에게 인계합니다. 이 외에도 사후 처리나 예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데요. 지난 2017년 SBS를 통해 보도됐던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아서 기증원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사례에 관한 기사는 장기기증을 진행한 병원이 아닌 다른 곳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식의 변수가 생겼을 때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때 장기기증 신청이 줄어들 정도로 파장을 일으켰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후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개정된 법률로 현재는 협약 여부와 상관없이 예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표준 가이드를 지켜 예를 갖춰 기증을 진행하며 유가족을 대상으로 장제비, 진료비 지급과 기증 후에도 상담, 복지 서비스 등 유가족 예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장기 기증을 등록한 이유라든지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기증 희망 등록자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증 희망 등록 계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52%, 장기 인체 조직 홍보 캠페인을 접한 후 19%, 장기 인체 조직 기증 필요성에 대한 미디어의 정보를 접한 후 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캠페인은 중단되었지만 올해 초 방영된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2에서는 한 구급대원이 근무 중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장기기증을 하는 에피소드가 나왔고 이후 실시간 검색어에 장기기증이라는 단어가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가족 간의 생존시 장기기증, 뇌사시 장기기증 및 소아 장기 이식 수술 등 다방면으로 장기기증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콘텐츠가 많이 등장하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이 장기기증 신청률이 높은데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콘텐츠를 많이 접하고 있고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한 번쯤은 받았기 때문에 의식이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도 이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를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차례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영국의 경우에 어떤가요? 올해 5월부터 영국에서 시행된 장기기증법 2019는 모든 성인은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기증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고요. 이전에는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 표명을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기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장기기증 의사표시 방식 변화의 근거에는 환자가 기증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때 가족 동의율은 49%에 불과했지만 잠재적 기증 시점에 환자의 기증 희망이 알려진 경우에는 무려 가족의 92%가 기증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가족 동의율의 차이는 장기 기증에 대한 잠재적 기증자가 실제 장기 기증자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장기 기증을 제도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건데 프랑스의 경우에도 비슷하다고요? 네,
프랑스는 1976년 장기기증법부터 장기기증의 세 원칙 중 하나인 거부권 원칙으로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기증자로 추정했습니다. 2017년 시행된 개정에서 이러한 잠재적 동의의 효력은 더욱 강해져 장기기증 거부 방법은 기증을 거부하는 장기를 등록하거나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작성하거나 생전에 고인이 구두로 표명한 거부권을 친인척이 행사하는 증언의 세 가지 방법으로 단순화됐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상황이나 의식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나라 장기기증 현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증에 동의했거나 또는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유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기증보다 장기이식 대기자가 많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200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했고요. 2018년 기준 약 3만 8천 명입니다. 장기이식 대기기간은 평균 1710일로 약 4년 6개월입니다. 또한 매일 7.5명 이상의 이식 대기자가 기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신문의 그래프를 보니까 등록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서 예를 든 나라들처럼 의사 표명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장기기증 의사표시 방식 변경에 대해 찬성 측은 스페인이 추정적 동의 방식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장기기증을 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웨일즈 정부가 2015년부터 추정적 동의 방식을 도입했지만 도입 전후에 장기기증률 증가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나라들도 의사표시 방식을 변경하기 전에 국민의 인식 변화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캠페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사회 문화적 여건과 인식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사회가 변하면서 장기 기증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움으로 지목되고 있나요? 가족과 함께 살던 전통적 가족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가족의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예전보다 가족 간 교류가 줄어들면서 유족 찾기도 힘들어지고 가족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혼 관계나 친구 등 보호자 범위를 넓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 하단을 보니까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그리고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인터뷰를 싣고 있더라고요. 장기기증을 원할 경우에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장기기증 신청은 여러 단체에서 받고 있지만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제가 진행했던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기증 형태와 기증 희망 의사를 운전면허증에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작성할 항목이 많지 않아 채 3분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주소로 등록증과 차량이나 신분증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등이 오고요. 기간에 따라 다양한 굿즈들도 함께 옵니다. 네, 우리 구나연 기자도 신청을 하셨다고요? 네, 이거는 제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장기 기증을 신청하고 받은 물품들인데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직접 등록도 하시고 신청도 하고 또 그런 물품도 받으신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게 바라는 점도 함께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점인가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의 인터뷰에서 그 점을 여쭤봤었는데요. 아이뱅크라고 해서 각막기증을 원하는 곳이면 24시간 어디든 출동하는 기관이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아닌 테크니션도 각막을 저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외에도 운전면허 양식 안에 장기기증 의사를 묻는 제도가 생기고,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과 이식인 간의 서신 교류를 허용하면 우리나라 장기기증이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전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장기 기증을 주제로 기사를 취재하긴 하셨지만 직접 이렇게 기증을 하겠다 등록을 하는 거는 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신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제 좌우명이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자예요. 장기기증은 이에 제일 걸맞는 일이라고 생각해 전부터 장기기증 신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증자에 대한 부족한 예우들에 대한 기사들로 인한 불안함과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 탓에 미뤄왔었어요. 하지만 이번 기사 작성을 계기로 궁금증이 풀려 장기기증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고 또 멋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방송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기증자 1명은 평균 4명을 살릴 수 있으며 평균 2.9개의 장기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이타적이고 소중한 기회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직은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장기 기증 신청을 미루시는 분들도 많은데, 신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고 뿌듯함은 오래갑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세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 행복함을 장기기증 신청을 통해 모두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 출연 소감 여쭤볼게요. 처음에 장기기증을 기사로 다룬 게 이렇게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제가 썼던 기사 중에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기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 뿌듯한 감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뿐만 아니라 또 실천하는 멋진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한 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4시 초대석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